대표적인 상승론자이자 펀드 스트랩 공동 창업자 톰리는 미 증시가 연말 전고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특히 빵주가 올해 최대 50% 이상 급등을 예상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톰리의 펀드 스트랩이 발행한 자료입니다. 바로 폴 볼커의 1982년과 제롬 파월의 현재, 이 두 시기는 공통점이 있죠. 고물가, 고금리 시대였다는 거예요. 81년부터 시작된 하락장, S&P 500이 27%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 마찬가지로 27%가 빠졌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82년 급등장이 연출이 됩니다. 전고점을 훌쩍 넘죠. 바로 이 모습인데 1982년 약 28% 하락 후에 87년 블랙먼데이 이전까지 급등장이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초입의 모양은 비슷한데 과연 이때와 비슷한 대세 상승장이 나올 수 있을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전쟁통, 하락의 수준 모두 비슷합니다. 제가 이번에 증시 바닥이 이 부근에서 잡힐 것 같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1982년 현재와 유사한 경제 상황에 이 당시에도 28% 하락으로 증시가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물가는 훨씬 높고 금리도 몇 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금리 하락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사한 수준에서 바닥이 잡혔죠. 그리고 여기 20개월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지가 된 이후 급등장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 마감한 초입이죠. 어떻게 보면 상승장의 초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와 비교를 하자면 이때는 급등의 수준이 달랐죠. 근데 과연 경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다는데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도 들죠. 어쨌든 지금은 그 당시와 수급과 추세는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전고점을 넘는 상승 랠리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S&P 500 저점 대비 23.2%가 상승했죠. 그리고 20개월 이평선 돌파, 나스닥 역시 32.1% 상승, 20개월 선 돌파.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저점 대비 22.7% 상승을 했고 20개월 선 돌파 지지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특히 조정 없는 상승이 진행 중이죠. 지금 상승과 하락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 20%를 넘어섬으로 해서 강세장 기준을 만족했다. 그리고 특히 27년 말 이때도 20% 돌파 강세장 진입 이후에 다시 빠졌었는데 이때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와 같이 이익 피크아웃이 아니라 상승 국면이다.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예요. 2017년 말에서 18년 초 이 시점에도 저점 대비 35%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빠졌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어졌는데 이익의 모멘텀 측면에서 이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코스닥,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2차전지라는 주도주가 한몫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S&P 500과 코스피는 뒤쪽에 밀려있죠. 2차전지,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 AI 관련주들 이렇게 주도주가 포함된 지수들이 많이 급등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코스피조차 20%에 도달하면서 강세장 초입에 도달을 했다. 하지만 지금 경기회복 전망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경기 그리고 산업에 선행한다. 그래서 먼저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AI의 거품, 비관론도 만만치 않아요. 엔비디아가 폭등하지 않았다면 S&P 500 지수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뒤늦게 AI 기업에 탑승했다가는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거품이기 때문이라는 근거죠. AI 주식의 가격 거품이 랠리를 망칠 것이다. 월가 쪽집게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죠. 약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장으로 돌아설 것, 연말 목표가 3,900선으로 제시한다. 실적 모멘텀이 꺾일 거라는 근거예요. 이 가격은 현재 종가 대비 9% 하락한 수치다.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AI 3사 주도 상승장이었다는 것. 중요한 건 이 AI 관련주들, 마소, 구글, 엔비디아 이 업체들이 조정이 온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증시에서 그냥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3사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수가 함께 빠질 것이냐? 아니면 지수는 유지가 되면서 자금의 이동만 다른 기업, 다른 산업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솔리명 증시 상승이라는 거는 반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럼 지금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상승만 하는 걸까? 일단 디폴트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 완화 기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의 수급과 추세, AI 같은 주도 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적 동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기업, 증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 소부장 기업들, 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이클의 턴어라운드는 특히 국내 주식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점점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 예탁금 규모도 점차 안정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고물가, 금리 인상, 증시 하락장의 원인이 됐던 그 주요 요소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우크라 전쟁 이후 최저치 갱신을 하고 있죠.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잘 내려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인플레가 낮아지는 추이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동결과 단기간 내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플레 주범이었던 석유류, WTI 선물인데 중장기 하락 추세, 그리고 반등했지만 재하락, 하락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에는 긍정적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이 64.5%에서 75%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 적어도 미국 디폴트 우려는 끝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 상승장이 어쨌든 중장기적인 힘이 보여지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과매수 구간. 미국 재무부가 무려 1조 달러의 국채 발행을 할 계획이고, 이건 증시, 비트코인, 유동성을 회수하는,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면은 국채가 시중으로 가고 시중에 있는 돈이 빨려 들어가죠.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흡수 효과. 이거는 분명히 증시가 과매수권에 도달해 있다면 이에 더해서 일시적인 증시의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원적 충격이 될 수는 없다. 왜냐? 국채 발행은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흡수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 돈은 재정재원 마련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이기 때문에 결국에 흡수한 그 돈으로 다시 뿌릴 것이다. 국정사업이나 급여, 국정재원, 국가주도 사업, 여러 정책들에 이 돈이 다시 쓰일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유동성은 빨려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 시장으로 이 돈은 다시 돌아온다. 그렇다면은 이 이슈는 일시적인 긴축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증시를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국내에 증시를 사고 있는 외국인들 순매수 추이는 계속 유지가 되죠. 중간중간 물론 몇십억, 몇백억씩 팔고는 있지만 6월 2일날 또 3,700억도 샀어요. 그리고 195억 매도. 큰 굵은 흐름은 매수 추이다. 이 외국인의 매수 지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코스피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환율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절대 환율의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만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 추이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환율이 과연 매력적인 구간일까를 보면 기술적으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여기서부터 환율이 더 빠지거나 코스피가 지금부터 더 올라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확신이 있어야만 외국인은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국내 주식을 살 겁니다. 그래야 환차익을 보거나 증시 차익을 보거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증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달러인데요. 달러가 계속 올랐죠. 원래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달러가 달러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달러가 올랐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요인이 아니라 유로와 위안화의 악재 때문인데요. 자, 여기를 보면은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중국이 급락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들 대비한 미국 통화 달러의 상대 지수이기 때문에 위안화나 혹은 유로화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달러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위안화나 유로화가 약해진다면 달러는 강해지겠죠. 상대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달러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러한 요인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쨌든 장기 추세는 달러 약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재 달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은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게 됩니다. 그럼 유동성 증가, 달러가 하락을 한다. 중장기적인 추이. 하지만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상업은행들의 긴축 강화, 대출 기준 강화가 유동성을 줄이는 간접 긴축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달러는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행할 국채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죠. 달러는 달러 상승 요인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요인들이 혼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중기 이상의 요인들 그리고 단기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져 있는 변곡의 구간임을 알 수 있어요. 달러의 추세가 결정되는 중요한 구간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사라졌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간 누그러지면서 달러는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1차 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추세를 다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증시의 20개월선 돌파 움직임 그리고 이 달러 중장기적인 하락 추이가 연결이 된다면 중기 관점의 증시 상승도 가능하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제가 상승 N자 패턴을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중요 저항을 앞두고 있죠. 중요 라인을 짚어드리면 전고점인 217달러. 일단 여기를 뚫긴 했는데 여기를 추가 상승해서 지지받는 게 아니라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기도 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간은 바로 여기 152달러. 물론 자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기적인 관점의 라인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이 구간을 217달러 그리고 이 주요 저항 라인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중요 변곡점이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 지지받을 수 있다면 268달러 정도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이 구간이죠. 지금 현재 구간. 그리고 엔비디아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366달러 그리고 346달러 핵심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죠. 갭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여기 위에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과매수 구간 중에서 주요 구간은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S&P 500 현재 하락장의 하락분 거기에 61.8%까지 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쌍고점 구간이기도 하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에요. 전반적인 주가 움직임들이 다 그런데 지금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하락을 줄 것 같은 패턴을 만들면서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다. 트랩이죠. 증시 상승을 위한 트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강한 추세와 상식적인 조정 구간 이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래 하락장에서는 지지를 씹어먹고 내리죠. 반대로 강한 상승장에서는 저항을 씹어먹고 올립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조정 구간에는 들어섰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증시 추가 상승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정의 선호예요. 증시가 먼저 오르고 빠지느냐 아니면 먼저 빠지고 오르느냐. 그런데 지금은 먼저 올랐죠.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이런 하락이 나올 것 같은 패턴을 씹어먹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진 않습니다. 몇 번의 휩소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도 분명히 단기 조정은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하지만 조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국채 발행 관련된 유동성 흡수의 이슈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중기 추세겠죠. 월봉 기준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이 과정에서 단기 과매수 구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과매수 구간이 유지가 지속되면서 상승이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을 할 때도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러운 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물론 상승장 안에서 특히 그 추세가 강하다면은 조정이 짧게 혹은 얕게 끝날 수 있지만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리스크 회피는 가격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기간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깼을 때 하락 이탈이 나온다면 증시 조정이 어느 정도 추가로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 하단에서 혹은 이쪽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왔다 눌릴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6월달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기회의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증시는 1982년과도 어느 정도 유사해 보인다. 하락의 폭, 그리고 증시의 바닥을 찍고 나서의 움직임,
하지만 조금 불안한 거는 일부 기업 그리고 일부 산업에 대한 주가 상승 쏠림 현상,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재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채 협상이 타결되는 국면, 이로 인한 국채 발행 그리고 유동성의 흡수, 달러의 운명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 주식, 암호화폐, 보통 나스닥과 암호화폐가 커플링돼서 같이 움직이면서 달러와는 디커플링되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죠. 나스닥과 암호화폐도 디커플링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달러도 디커플링이 됐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기존의 커플링 혹은 디커플링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 즉 달러가 하락의 중기적인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면 주가의 중기 상승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1차 달러가 기술적 반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구간이다. 이 추이를 넘어가는지 빠지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호재와 단기 악재 사이에서 물가 안정과 금리 동결, 증시에는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흡수, 단기 증시 눌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자. 그리고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해준 상황에서 중기 증시의 상승 가능성은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하락을 시킬 것 같은 휩소를 주면서 계속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조금 빠른 그런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단기 과매수에 의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기적 이상 관점으로 상승 관점이 보여진다면 중기를 보고 갈 것이냐, 단기 조정의 리스크를 회피할 것이냐,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시간적으로 리스크 관리할 것이냐, 가격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것이냐, 선택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회피에 대한 정도, 큰 숲을 보고 나무 몇 개는 버릴 것이냐, 혹은 나무를 살린다면 시간적으로 살릴 것이냐, 가격적으로 살릴 것이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증시를 볼 때 큰 추세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일봉 혹은 그 이하 타임프레임으로 볼 때도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면 어쨌든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현금화를 시켰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 추세겠죠. 장기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은 오히려 수익률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정확히 고점, 저점을 잡아내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숲입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이 조정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것이냐,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큰 흐름, 숲을 먼저 볼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좌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장기 투자용 계좌,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일정 수익 혹은 일정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중기 계좌, 하나는 트레이딩 계좌. 같은 종목이라도 하나는 장기 계좌에서 운용하고 같은 종목이라도 하나는 중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중을 사고 파는, 조정이 보인다면 현금화했다가 재매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단타 계좌, 이런 형태로 계좌를 나누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의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인 상승의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그 조정들을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하락분의 61.8% 라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분명히 여기는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얼마 정도의 눌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일 겁니다. 그리고 조정의 형태가 이렇게 가격을 누르는 가격 조정의 형태가 있고, 이렇게 기간으로 가격의 눌림은 얕지만 기간적으로 조정을 시키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거는 강세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주요 이슈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6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이때만 잘 넘길 수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서머 랠리,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6월 장 큰 리스크 없이 넘기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